안녕하세요. 김홍탁입니다. 먼저 이렇게 유의미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그 제목을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크리에이티브 솔루션 그리고 자원봉사의 역할이라고 잡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방점이 크리에이티브 솔루션에 이제 찍힐 텐데요. 솔루션을 찾기만 해도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솔루션은 그 단어 자체 의미 그대로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다 또 창의적이란 말까지 붙었습니다. 왜 창의적인 솔루션이 필요하냐면은 문제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닥치고 있고 또 그 문제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기존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많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창의적인 솔루션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고요. 시작하기 앞서 제가 너무 반가운 것은 제가 광주에 전남일보하고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자원봉사 지금 고흥센터에서 또 전남센터장님도 나오셨는데 바로 일주일 전에 제가 남열해수욕장에 갔다 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아티스트하고 이제 콜라보를 해서 지속가능을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6월에 이제 론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그런 좀 반가운 마음이 먼저 앞서네요. 잘 만들어서 그분 함께 공유하도록 하려고 하고요. 어쨌든 그 프로젝트 자체가 고흥이라는 지역의 브랜딩을 위해서 굉장히 도움이 될 터인데 자원봉사센터에서도 기존에 하시던 사업도 있겠지만은 사실 저는 고흥이 굉장히 많은 좋은 자원을 가지고 있는데 브랜딩 측면에서 많이 안 알려진 것 같아서 좀 아쉬웠습니다. 나로도 같은 경우도 얼마든지 우리가 우주항공과학이라는 건 엄청난 것이죠. 그것이 우리나라에 있다는 것이. 그래서 혹시 그런 쪽에 브랜딩에 관련된 어떤 니즈가 있으시다면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뭐 힘 닿는 것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을 할게요. 마이크로소프트 CEO께서 이미 저런 얘기, 작년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터지고 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2년 걸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지난 2개월 만에 이루어졌다. 뭐 이런 내용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뉴 노멀이라는 얘기도 나왔고 모든 것이 앞당겨졌기 때문에 아주 긴박하게 응급 상태에서 그에 대응할 수 있는 처방을 내려야 되는 그런 시대에 돌입을 했습니다. 저는 코로나19라는 것이 우리를 굉장히 피곤하게 만들고 힘들게 하고 있지만은 어떤 새로운 룰, 지금까지 쓰던 룰을 깨고 룰 브레이킹을 하고 새로운 룰을 메이킹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라고 또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 기업뿐만이 아니라 관공서에서도 지금 현재 비상사태에 맞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앞으로 새롭게 펼쳐질 세상에 대한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고 계획을 짜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죠. 저는 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또 하나 함께 우리가 많이 대면하는 단어가 비대면이라는 것인데 저는 그것을 단순히 안 만난다, 보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연결을 고민해야 되는 그런 시대에 돌입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크리에이티브 솔루션을 만들어야 되는 이유들을 보면은 집단 지성과 집단 열성의 힘을 통한 지속가능한 사회 만들어가기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뭐 흔히 집단 지성 얘기는 많이 하지만 집단 열성, 열정, 패션을 얘기를 하지는 않는데 저 열성도 굉장히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솔루션이 있어도 그것이 실행이 돼야만 이 세상에서 저렇게 해서 세상이 바뀌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끝까지 밀어붙여서 그것을 실행하는 힘이 열정이 없을 때는 참 힘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집단 지성과 집단 열성을 표현을 했습니다. 컬렉티브 인텔리전스와 컬렉티브 패션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결국은 실행되지 않은 아이디어는 아이디어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이디어의 완성은 실행됐을 때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이냐? 요즘 또 한참 많이 회자되고 있는 화두 키워드죠. 애자일. 애자일이라는 단어를 한 단어로 명확하게 해석하기 힘드나 시대에 맞게 가장 적절하게 그 다음에 최적화된 어떤 행동을 취하는 것 저는 저렇게 애자일을 해석을 합니다. 시기에 맞기라는 것은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우리가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죠. 그래야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구동될 수 있는 솔루션을 만드는 것이니까 그래서 시기적으로도 중요하고 옵티마이저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문제 자체가 여러 가지 복잡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최적화된 솔루션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뜻이고요. 그것을 형식으로 보면은 아주 시기적절하게 지속 가능을 유지하기 위한
코퍼레이션, 집단 지성, 집단 열성이 되겠죠. 그것이 형식이 된다면 내용은 지속 가능을 위해서 가장 최적화된 크리에이티브 솔루션을 만든다는 것. 이렇게 정의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프로토타입을 만들면서 그것이 장기적으로 구동될 수 있는 솔루션의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고,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이런 쪽으로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몇 가지 한번 예를 들어보겠는데요. 타임리하고 최적화된 솔루션을 만들어내는 것이 글로벌하게 어떻게 콜라보레이션이 이루어졌느냐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특히나 작년에 코비드 19 때문에 이러한 활동이 이제 많아졌어요. 첫 번째 보여드릴게요. UN에서 전 세계 크리에이터들에게 이러한 급박한 시대에 코로나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코로나를 제대로 알기 위한 6가지 주제를 선정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위생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는 거리두기 이런 거죠. 세 번째는 그 코로나의 증상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이런 6가지 주제를 공표를 했고요. 그걸 통해서 전 세계 크리에이터들에게 저것을 영상의 형태든 아니면 프린트의 형태든 가장 쉽게 또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홍보물을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물론 저것은 프로보노로 하는 것이죠. 전 세계 크리에이터들이. 그리고 그렇게 수많이 접수된 그 아이디어들 중에서 유엔이 선정을 해서 선정된 작품에는 유엔에 마크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유엔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다운로드를 받아서 누구나 그것을 홍보용으로 쓸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펼쳤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 응모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유나이티드 네이션스와 전 세계 크리에이터들과, 그렇죠? 그다음에 탤런트 하우스라는 것은 그런 아이디어를 전부 다 받아야 되는 하나의 홈페이지, 플랫폼이 필요하겠죠. 근데 탤런트 하우스는 유엔에서 만든 게 아니고요. 이미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그런 크리에이티브 소스들을 받는 하나의 주제를 선정해서 그에 대한 크리에이티브 소스, 솔루션들을 받는 이미 형성되어 있는 사이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활용해서 콜라보를 해서 이러한 플랜을 기획을 했고 전 세계적으로 실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출했던 아이디어는 이런 거였어요. 우리가 점점 더 마음도 멀어져 가고, 그렇죠? 코로나 블루에도 처해 있는데 우리가 2m라는 거는 피지컬한 그런 거리감이고, 우리가 마음속으로는 소셜리는 커넥티드 하자라는 그런 뜻의 포스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시소를 타는 게 한 2m 정도 돼서 시소를 타는 남녀가 2m 거리는 유지를 하되 서로 사진을 찍어주면서 흥겹게 노는 모습. 그 다음에 공원에 개를 데리고 산책 나온 사람들이 2m 거리. 그것을 저는 2마리 개 정도면 2m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two dogs distance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사회적으로는 친분을 유지하는 그런 내용이죠. 벤치도 한 2m 되겠죠. 그래서 서로 떨어져 있지만은, 그렇죠, 지킬 건 지키면서 맥주를 함께 마시는. 네 번째는 훌라후프를 하면서 2m 유지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 아이디어가 채택이 돼서 유엔의 로고가 붙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저것을 무료로 다운로드 받고 어디에 붙일 수도 있고 활용할 수 있는 뭐 이런 프로젝트였습니다. 굉장히 민첩하면서도 최적화된 그런 하나의 이벤트를 마련했던 것이죠. 자, 아까 제가 전남일보 좀 얘기를 했었는데, 구글에서 전 세계 미디어 회사, 저널 회사에 그 지역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울 테니까 구글 펀드에 신청할 수 있는 그런 또 하나의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대신에 저기는 우리가 구글에서 펀드를 받으면 지역 재생을 위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을 페이퍼를 통해서 제출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전남일보에서 제출해서 그것이 선택이 됐습니다. 내용은 뭐냐면, 전남일보에서 우리가 제안했던 내용이 뭐냐면, 코비드 19을 위해서 지역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힘든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돕겠다라는 거였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을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신들은 홍보, 마케팅 할 줄도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써야 될 비용도 별로 없고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자신의 제품을 또는 서비스를, 브랜드를. 그래서 우리가 10개 소상공인을 선정을 해서 그분들에 대한 신문에 기사를 써드리고 그분들에 대한 광고 영상을 만들고 그분들에 대한 신문 광고를 만들어서 무료로 만들고 무료로 배포를 해드렸습니다. 물론 거기에 들어간 비용은 구글 펀드로 활용한 것이죠. 앞에 있는 유엔 사례와 뒤에 보이는 구글 사례는 이 전 세계가 하나의 비상 상황에 처했을 때 얼마나 재빠르게 집단 지성과 집단 열성의 힘을 통해서 크리에이티브한 솔루션을 만들어냈느냐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를 통해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그런 컨셉을 좀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렸고요.
결국은 아주 시기적절하게 최적화된 크리에이티브 솔루션을 위한 민간 협력, 이것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가 우리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하우의 영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온라인 액티베이션의 활성화라고 했는데, 물론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함께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처럼 서로 만나기 힘든 상황은 어떻게 보면 온라인 액티베이션을 더욱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리고 온라인 액티베이션을 위한 시스템과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너무너무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우리가 화상회의, 뭐 화상교육 뭐 이런 것을 해야 된다고 뭐 10년, 20년 전부터 떠들어왔지만 결국 그것이 일상화된 것은 결국은 그 코로나19가 엄청난 영향을 줬던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지금 웨비나를 통해서 여러분과 이렇게 소통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온라인 액티베이션을 통해서 크라우드 소싱할 수 있는 이번 겸 플랫폼을 만들어보자. 자원봉사 센터에서. 그리고 거기에서 수많은 크라우드 탤런트를 모아서 솔루션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하나의 새로운 생태계를 한번 만들어보자라는 것이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근데 거기에 기반한 맨 가장 베이스가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문제점의 정의라는 것인데요. 이 문제점에 대한 정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우리가 솔루션을 만들어냈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이게 구동이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제가 제목에서 크리에이티브 솔루션을 말씀드릴 때 솔루션이 중요하고 거기에 크리에이티브가 들어간 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결국 그 크리에이티브한 솔루션이 나오기 위해서는 분명한 문제점의 정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먼저 기관하고도 일도 많이 하고 컨설팅도 많이 해봤죠. 항상 느끼는 것이 정말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 지역에서 그것을 찾아서 실질적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만들어내는 그런 플랫폼, 그런 해커톤, 그런 모임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많은 부분에서 보면은 우리 한번 이렇게 해봅시다라고 하고 한번 해보고 아이디어 좋습니다, 박수 쳐주고 끝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당면한 문제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만들어 보자고 한번 달려드는 그러한 하나의 생태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례들을 제가 또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그 전에 제가 얘기한 크라우드소싱 플랫폼이란 건 뭐냐면은 집단지성과 열성의 연대를 이루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UN 같은 경우는 뭐 그것을 전 세계적으로 했었죠. 우리는 대한민국 차원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지 우리 행사야, 우리만 성과 낼까 이런 것보다는 정부에 걸쳐서 센터가 있기 때문에 연대를 통해서 실질적이고 성공적인 솔루션을 만드는 그 경험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그것은 분명 플랫폼이 있어야 됩니다. 온라인 플랫폼이 일단 있어야 되겠죠. 오프라인도 물론 있어야 되겠지만은. 그다음에 기존의 플랫폼과 연계 또는 필요 플랫폼을 이제 생성한다는 것인데, 우리가 모든 걸 다 할 수 없으니까 아까 UN 같은 경우는 talenthouse.com과 함께 콜라보를 했다면은 대한민국에도 미니인턴.com이라고 하는 그런 사이트가 있거든요. 저희는 뭐냐면은 매번 과제를 냅니다. 기업에서 필요한 과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작은 기업일 수도 있죠.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새로운 브랜드를 지금 하나 만들었는데 이름이 필요해요. 브랜드 네임을 좀 지어주세요. 그런 거 올리면은 사람들이 거기다 막 올려요. 자신의 아이디어를. 그럼 거기서 선정이 되면은 약속된 액수를 지불하게 되는 이미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저러한 이미 형성되어 있는 기존의 플랫폼과도 콜라보레이션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크라우드 탤런트 같은 경우는 정말 집단적인 재능을 활용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제대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크리에이티브 그룹과 협업이라고 했는데, 왜 크리에이티브 그룹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냐면은 크리에이티브한 회사, 뭐 광고회사나 브랜딩 회사 이런 분야에서 일하셨던 분들은 평생을 그런 솔루션을 만드는 작업을 해 오셨기 때문에 어떠한 아이디어가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고 어떠한 아이디어가 얼마만큼의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을 일단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경험을 살리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문제점을 설정할 때부터 처음부터 그런 크리에이티브 그룹을 하나 설정을 해가지고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문제점의 정의부터 함께. 그래서 어젠다를 선정하고 실행하는 이 부분에 처음부터 크리에이터들을 좀 개입을 시켜보자라고 하는 것이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하는 해커톤. 해커톤 여러 번 하고 있지만은 중요한 방점은 실질적 문제 해결이라는 데 있습니다. 그 사례를 제가 한 두 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실행됐던 프로젝트들입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이크로소프트 프로젝트인데 제가 이제 영상을 구동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가지고 있는 게임 중에 엑스박스라고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게임인데 이것은 그것을 작동할 수 있는 4개의 버튼이 있는, 저 보시면은 게임기 버튼이 있죠. 그걸 활용해서 게임을 하는 것인데 특히나 장애인 중에서도 지금 화면에 보시면 신체가 절단되는 그런 장애인들은 정상인들이 활용을 하는 그런 방법을 쓸 수가 없죠. 근데 이게 실제로 정말 굉장히 중요한 문제. 왜냐하면 오히려 장애인분들이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더 머물 확률이 높고 그렇다면 게임을 즐길 확률이 더욱더 높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미처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그 생각을 못했죠.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새로운 게임 박스를 만들기로 했고 그것을 위해서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해커톤을 열었고 거기에 디자이너, 엔지니어, 그 다음에 타겟인 장애인들과 함께 마이크로소프트가 해커톤을 열어서 7가지 새로운 기능이 추가된 게임 박스를 만들었습니다. 가령 보시면 이 손 부분이 없는 저런 장애인들은 패드가 있어 이렇게 문질러 갖고 작동을 할 수가 있고요. 페달도 있어서 발로도 밟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게 바로 실질적인 솔루션이라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만들기 위해서 그에 관계된 사람들이 모여서 해커톤을 했고 그 결과물을 실제로 세상에 내어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새로운 생태계가 돼야만 성공 케이스를 만들어가고 또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우리는 저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하나의 교과서가 생기게 되겠죠. 자, 두 번째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마이크로소프트와 장애인과 해커톤과 맥켄 에릭슨이라는 광고회사에서 함께 진행을 해서 이러한 집단 지성과 열성의 힘으로 이뤄냈던 크리에이티브 솔루션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우리 지속가능, 그 다음에 자연을 보호하고 이 지구의 인간과 함께하는 동물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이것은 쉽게 말하면 동물 보호를 위한 펀드레이징을 하는 건데요. 우리가 뭐 펀드레이징 해주십시오라고 말은 할 수는 있지만은 거기에 펀드를 기부하고 싶은 사람들이 실제로 펀드레이징을 하게끔 하는, 펀딩을 하게끔 하는 명분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는 그 명분이 너무너무나 재미있는데 뭐냐면은 기존의 마케팅, 광고, 브랜딩 쪽에서는 동물을 많이 활용했습니다. 왜냐하면 동물은 누가 봐도 좋아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집중도가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전 세계 브랜딩, 마케팅, 광고에서 동물을 활용하는 퍼센티지가 20%를 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수많은 이익을 창출했죠. 그래서 그런 기업들에게 동물을 통해서 이득을 봤으니 이제는 그 혜택을 동물들에게 돌려주자라는 명분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후부터는 이 펀드레이징 캠페인이 펼쳐진 이후로는 모든 이러한 동물들을 활용한 어떤 영상이 됐던 브랜딩이 됐건 마케팅에서는 그 비용의 0.5%를 펀딩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명품 브랜드들 비롯해서 광고회사, 마케팅, 브랜딩 회사들이 동참을 했어요. 그러면서 문제를 해결했고 엄청나게 많은 펀드를 모을 수 있었고 그 펀드를 실질적으로 모잠비크 같은 데가 지금 코끼리를 죽이는 일이 가장 빈번히 발생했습니다. 단순히 상어를 얻기 위해서. 그런데 이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그 비용을 거기서 활용함으로써 한 마리의 코끼리도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없었고요. 호주에서 불이 났을 때 거기에 있는 야생동물들, 코알라와 같은 이제 그런 동물들을 돕는데도 활용이 됐고 또 일부는 지금 멸종동물들이 살 데가 없어서 그 멸종동물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자연이 우거진 곳에 땅을 매입하기도 한 다용도로 그 비용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UNDP와 저기 함께 콜라보를 했었고 그다음에 여기에 홍보대사 엠베서더로 나오신 분이 네비 아텀보로라고 하는 90세가 넘으셨는데 저분은 동물학자시기도 하지만은 동물에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굉장히 많이 만드신 감독이기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또 홍보대사로 활용을 해서
이 프로젝트를 정말 효과적으로 수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현명하고 스마트한 그런 방식을 선택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건 역시 란쇼시아 펀드라고 하는 하나의 캠페인을 통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동참한 여러 전 세계 광고 마케팅 브랜딩 기업들이 함께 집단 지성과 열성의 힘으로 동참을 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실제 현장에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또 그런 플랫폼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자, 이것이 지금 제가 보여드린 그 사례가 2, 3년 전 세계에서 지금 2, 3년 사이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전 세계는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최대한 집단 지성과 열성의 힘을 모아서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goal이 될 수가 있을 거고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agile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속 가능을 위한 시기적절하고 최적화된 크리에이티브 솔루션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걸 위해서는 일단은 온라인 액티베이션을 위한 하나의 플랫폼을 구축을 하는 게 중요하겠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크라우드소싱 플랫폼과 크라우드 탤런트를 활용하는 이런 하나의 커다란 집을 일단은 짓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것이 저의 이제 결론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는 지금 프레젠테이션 장표에도 why, what, how가 있었는데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게 이제 who, 누구와 하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프라가 좋고 시스템이 좋더라도 결국 그 시스템과 인프라를 움직이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적재적소의 사람을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앞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문제점을 정의하고 그것을 목표를 세울 때부터 좀 더 크리에이티브한 쪽의 일에 브랜딩, 마케팅, 광고 이런 쪽에 좀 일하셨던 분들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좋은 솔루션을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일 처음 제 PT 장표와 코로나19는 브레이크 메이크라고 했고, 비대면이 안 만난다가 아니라 새로운 연결을 우리가 만들어내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두 줄을 더 보탠다면 자원봉사의 성격은 단순히 어떻게 보면 참여 지원 이런 쪽에서 지속 가능한 플랫폼 자체를 개발하는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겨야 될 것 같고요. 역할이라고 한다면은 말 그대로 자원봉사라는 의미에서 보이는 볼런티어에서 이제 솔루션을 개발하는 솔루션 개발자로 좀 더 위치를 옮겨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요즘에 너무나 많은 용어들이 이제 혼재가 돼서 혼란스러워서 제가 한번 제 나름으로 교통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 나름의 방식이기 때문에 이것이 뭐 정답이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가장 큰 틀은 저는 SDGs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속가능 발전 목표는 물론 목표도 17가지만 유엔이 정말로 고심하고 디테일하게 짜놓은 계획입니다. 17개 아시겠지만 17개의 커다란 과제가 있고 한 개의 과제 아래 서브 목표가 10개씩 있죠. 그래서 총 합이 170개입니다. 한 개 모자는 169개인데 그만큼 정치한 정교한 플랜에 의해서, 또한 유엔에서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정부에서만 저희를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기업과 시민 차원에서 저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SDGs를 통해서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것 자체가 저는 목표가 된다고, goal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흔히 쓰는 그 CSR 있죠. 근데 이제는 용어라는 것도 시대가 변천하면서 그 용어가 확장돼야 되고 외연이 넓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는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라고 한다면 이젠 시민도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래서 Corporate and Citizens Social Responsibility라고 저는 새롭게 해석을 해봤고, 이것이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그 목표를 달성하는 우리 하나의 태스크, 일이란 얘기죠. 그 다음에 SGS는 최근에 이제 많이 오르내리고 지금 어떤 핵심 기업의 핵심 키워드가 됐는데, 저것은 비재무제표를 만드는데 아주 특화된 내용이거든요. 때문에 굉장히 구체적이고 또 굉장히 특정화된 그런 사례이기 때문에 비재무제표를 각 기업에서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미션이라고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서클이 함께 돌아가면서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이겠죠. 결국은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역량을 모으는 것, 집단 지성과 집단 열성을 모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